안녕하십니까, 양파TV입니다. 오늘은 화학의 언어, A단원이죠. 화학의 언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수능 출제 분석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이탄화수소 연소 실험이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수능에서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온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형과 관련된 문제와 이 유형과 관련된 문제는 거의 99.99%. 이걸 안 내면 솔직히 말해서 낼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 A48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뒤에 가서 문제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은 개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학의 언어입니다. 인류 문명과 화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 두 가지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상식이라고 표시를 해두는 부분은 수능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만한, 그러니까 대학의 면접이라던가 논술이라던가 그런 데서는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쓸모없는 내용이라면 안 넣어놨겠죠. 네, 이게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의 발견, 네, 불의 발견 똑같은 내용이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철의 재련이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약간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언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은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네, 우선은 철의 재련인데 이거에 관련된 수능 문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에 관련된 수능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한 초반 문제가 약간 쉬운 문제, 2점짜리 문제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유형인데요. 여기 철광석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Fe2O3 F2O3O4 산화철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산화철입니다. 철광석이 아니에요. 철광석은 여기에 이산화규소가 포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광물 성분인데 이것과 이것이 또는 이것이 결합을 해 있어야 이게 철광석입니다. 흔히 중학교 때라던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철광석의 광물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코크스를 넣는다. 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학교나 교과서나 인강에서는 그냥 이거를 단순히 그냥 철광석이라고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재련 과정에서는 물론 이거를 그냥 철광석 취급을 해도 별 문제는 없긴 하지만 어차피 코크스가 넣어서 바로 반응을 해서 이산화규소를 제거를 해주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학식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화학식을 외워야 되는 게, 그러니까 화학에서 화학식을 외워야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네, 그거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에서 어차피 수능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네, 성분 원소만 그냥 대충 알아두면은 뭐 개수는 맞출 수 있으니까. 네, 이제 뭐 개수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가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암모니아 합성과 이용인데 이제 하버라는 사람과 보슈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버, 보슈. 여기도 하버, 보슈 있죠. 하버와 보슈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노벨상. 네,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이게 그냥 얼핏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암모니아 생산 방법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만들기 전 아주 오래전 때도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암모니아 생산법을 이걸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촉매를 사용했고 그리고 고온과 고압에서 암모니아를 생성했어요. 이랬더니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본래 암모니아는 생산 효율이 높지 않아서 암모니아가 비료에 쓰이는 건 다들 익히 알고 계시죠? 비료에 쓰이기 때문에 암모니아의 생산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농업 생산량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량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농업에 글씨가 이상하네. 식량 생산이 증가되게 되니까 기아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일단 여러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촉매라는 것을 합성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제대로 사용한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파트는 문제 직접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2점짜리 문제에서 나오고 이게 막 어렵게 꼬아서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잘 나오지도 않고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 상식, 면접이나 논술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상식입니다. 다음 화석연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파트는 그냥 내신에서 나올 법한 파트지 수능에서는 그냥 그다지 잘 다뤄지지 않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참고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메인입니다. 여기가 이제 메인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좀 옮겨드리면은 보이시죠? 이제 여기가 메인인데 여기가 메인이에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화학은 개념이 중요한데요. 개념을 확실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알아야 할 개념은 원소, 화합물, 원자, 분자. 이렇게 여기서는 총 4가지의 개념을 다루는데 호돈소 물질도 있고 또 뭐 이온 결합 물질도 있고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우선 이런 거를 알아야 그런 것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익히 들어보셨을 이름들인데 원소는 우선 뭐 이런 겁니다. 그냥 CO2가 있으면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는 뭐 원소 탄소와 산소로 이 2가지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원소 자연스럽게 쓰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자면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 이게 원소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이렇게 복잡하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수능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애초에 객관식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그냥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지 이걸 그냥 거창하게 설명하라는 거는 면접이나 논술에서만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이 정의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수능만 준비하실 거라면 그렇고요. 화합물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원자랑 분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원자는 그냥 말 그대로 물질을 구성하는 이 원소가 기본 성분이었다면 기본 입자입니다. 원자는 뭐 기본 입자면 뭐 양성자 뭐 중성자가 이게 있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양성자와 중성자는
원자를 구성하는 거고, 양성자, 중성자가 물질을 구성한다고 할 수 없죠. 왜냐면 이 양성자, 중성자로만 이루어진 물질이 물질이 있습니까?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양성자, 중성자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으로 어떻게 물질을 만듭니까? 불가능하죠. 이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 이게 합쳐서 원자를 구성하고 이 원자들이 물질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기본적인 입자라는 겁니다. 네, 원자는 이렇게 설명이 끝났고요. 분자는 이제 분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입자? 네, 맞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입자고,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을 띠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H2 분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이게 H와 O가 있는데, H2와 O가 있는데, O2가 있는데, 얘네들의 성질과 얘의 성질은 매우 다릅니다. 얘네들이 화합을 해서 화합물을 생성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도 물론 물질인데, 그러니까 이거 2를 빼겠습니다. 그냥 얘는 원소 자체죠. 그냥 원자죠. 원자는 물질의 특성을 가진다고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고유한 특성을 가질 수 있는 분자. 그러니까 거창하게 설명하니까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냥 진짜 쉽게 설명하면 원자들이 합친 게 분자입니다. 네. 여러 원자가 합쳐서 하나의 물질의 독립적인 특성을 이루면 그게 바로 분자인 거예요. 네, 이 정도로 분자의 설명을 마치겠고, 화합물은 뭐냐면,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분자와 화합물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이렇게 설명해야 되나? 네, 두 가지 이루어진, 순물질 맞다. 순물질인데요. 순물질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순물질은 그냥 물이 있으면은 물만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설탕이 들어가서 안 되고, 이렇게 되면 혼합물이죠. 설탕물이라고 하죠. 설탕물, 소금물, 뭐 그런 거 다 혼합물입니다. 근데 순물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화합물일 때는 혼합물이 될 수 없겠죠. 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정도로 이 파트의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고, 원소기호와 화학식입니다. 원소기호 화학식인데, 원소기호는 뭐 다 아시죠? 다 아실 거고, 화학식, 뭐 화학식도 뭐 그냥 H2O 뭐 이런 게 화학식인 걸 아실 거고,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를 보시면 H2O면 이 2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죠? 이게 가장 그냥 이게 약간 뒤의 개념의 D단원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이게 물질이, 그러니까 H 플러스가 있고 O 2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면 얘랑 결합해서 중성을 이루려면 얘 두 개가 필요하겠죠. 얘는 한 개가 필요할 거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결합하는 거예요. 얘는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에 붙는 거는, 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온의 전하를 뜻하는 거고, 뒤에 가면은 이제 이 원소기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뭐 여기 뭐 C가 있으면은 뭐 여기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뒤에 가면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학식량과 물인데요. 네, 원자량 중요합니다. 평균 원자량은 딱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분자량 중요하죠. 실험식량 중요합니다. 네, 원자량은 그냥 상대적인 거예요. 이게 싹 다 그냥 상대적인 겁니다. 뭐 원자량, 평균 원자량, 분자량, 실험식량, 이게 싹 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건 기준이 뭐냐? 탄소 원자예요, 탄소 원자. 이게 왜 탄소 원자냐? 그냥 화학자들이 정한 거예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16산소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16산소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질량수가 싸그리 바뀌는 거죠. 그럼 원자량도 바뀌겠죠. 원자량은 질량수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탄소의 원자량이 10이고 산소의 원자량이 16이다.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진짜 막 물론 1몰이 모였을 때는 12g, 16g을 가질 수 있지만 그냥 하나 가지고 12g, 16g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단위가 아닙니다. 그냥 단위를 붙이시면 안 되고 여기다가 붙이시면 안 되고 상대적인 그냥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분자량입니다. 분자량은 원자량을 모두 합한 거예요. 말 그대로 O2가 있다고 칩시다. O의 원자량이 16이죠. 아까 네, 16이죠. 그러면은 두 개 있으면 뭐겠습니까? 곱하기 2하면 32겠죠. 네, 이게 분자량이에요. 그냥 쉽죠? 네, 실험식량. 실험식이라는 게 뭐냐면 분자식 아까 설명드렸죠. 분자식 만약에 C6, H12, O6가 있다 칩시다. 이게 포도당이라는 물질이에요. 포도당 아시죠? 광합성에서 쓰이는 물질. 네, 그 광합성 과정에 쓰이는 물질인데 이거의 실험식을 나타내면 CH2O예요. 감이 오시죠?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비율을. 얘네들이 결합하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공배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1, 2, 1이죠. 6대 12대 6이니까 6으로 나눠주면 1대 2대 1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험식인데 이 실험식의 원소가 이거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의 총합입니다. 그러니까 C가 원자량이 10이죠. H가 원자량이 1이죠. O가 원자량이 16이죠. 근데 H가 2개죠. 곱하기 1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모조리 더해버리면 30이 나오죠. 그러면 이 실험식을 가지는 물질의 실험식량은 30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몰 진짜 중요합니다. 별표 한 100만 개 치세요. 이거는 몰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발 한 켤레, 배추 한 포기, 옷 한 벌. 네, 켤레, 포기, 벌. 이게 뭡니까? 세는 단위죠? 몰이 그거예요. 원자, 분자, 이온 등과 같은 작은 입자의 개수를 세는 단위. 그냥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고 그냥 얘네들을 어떻게 세야 될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말 작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 있는 수준에 다다르려면 엄청나게 많이 모여야 돼요. 그러면 그 엄청나게 많은 걸 어떻게 표기를 할 것이나 뭐 다스, 한 판, 어림도 없죠. 12개, 많아봤자 30개. 이거 어떻게 이 많은 걸 다 표현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1몰이 아보가드로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인데 상상이 안 가죠? 6.0에 10의 23승이면 1의 0이 몇 개냐? 23개가 있는 거죠. 이 뒤에 23개가 0, 23. 어이가 없죠. 이렇게 많은 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나 고민하던 중에 몰이라고 하자. 약속을 한 겁니다, 그냥. 예. 크게 딱히 이렇게 왜 몰이냐. 그러면 여러분은 왜 여러분입니까? 그런 사소한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단위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지 아보가드로 수 6.5가 10의 23개 맞죠? 네, 그리고 기체일몰의 원자수 이 그림이 지금은 이게 그냥 평범하고 뭐 귀엽게 생겼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얼핏 보면 그렇지만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용도시 일기압 조건 이거를 고급진 전문 용어로 STP 조건이라고 합니다. STP 조건에서
편의상 그냥 박스라고 하겠습니다. 이 박스가 그냥 기체의 부피를 의미하는 건데 22.4리터예요 이게. 그러니까 22.4리터라고 칩시다. 그럴 경우에 어떤 종류의 기체든지 일몰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법칙이에요. 종류에 상관없어요. STP 조건을 만족하고 20.4리터 부피 상관없습니다. 뭐 44.8리터가 되면 2몰이 될 것이고 30리터가 되면 그에 따른 몰수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네 종류에 상관은 없다는 거를 밝히는 사람이 아보가드로이기 때문에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 그건 뒤에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돼 있고 질량 있죠. 그러니까 이 질량 그램은 1몰이 있을 때 말하는 거고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4리터 안에 들어있는 수소의 질량이 2g이고 암모니아의 질량 17g이고 뭐 이산화탄소 블라블라 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네, 네 여기 진짜 중요한 말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몰 이라는 게 아보가드로 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냥 1몰이 그냥 아보가드로 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메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불꽃 반응인데요.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우셨을 것 같아요. 지금 중학생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뭐 교육 과정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배웠던 것 같은데 이 색깔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알아두셔도 나쁠 건 없고 선 스펙트럼 일단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 선 스펙트럼을 일단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 그리고 연속 스펙트럼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연속 스펙트럼은 백색광의 스펙트럼으로 그냥 이렇게 쭉 있으면 파장이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쭉 있는 거예요. 끊김없이. 그게 연속 스펙트럼이고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면 이게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까만색 부분이 많죠. 이 색칠된 부분보다. 그게 방출 스펙트럼이고 흡수 스펙트럼은 이 밝은 부분이 더 많아요. 그리고 끄뭇끄뭇히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이게 뭔 차이냐면 방출 스펙트럼은 암실에서 불꽃 반응을 했을 때 나오는 파장대를 분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반면에 흡수 스펙트럼은 물질이 흡수하는 파장대를 분석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에 실험을 하겠죠. 그럼 물질이 흡수한 부분만 비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검은색 부분이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험식과 분자식, 이야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 C6H12O6가 있습니다. 이것의 실험식이 CH2O죠. 그러면 이게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건데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 6으로 나눴잖아요. 그럼 n이 6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험식량에 당연히 6을 곱하면 이 분자량이 나오겠죠. 그쵸? 네. 그럼 된 겁니다. 화학식. 네, 화학식량이죠, 여기선. 화학식량도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냥 화학식량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 유형은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안 나오면 제가 봤을 때 그 수능은 좋은 시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정말 중요하고 다뤄줘야만 하는 거예요. 다뤄줘야만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건 진짜 별표 치고 싶은 만큼 치시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연소 분석법이란 건데, 그냥 말 그대로 연소를 통해서 이 물질이 어떤 원소를 얼마만큼 표현하고 있는지. 물론 여기서는 C랑 H랑 O를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지만, 이게 얼마만큼 들어있고, 뭐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실험이고, 정말 정말 수능에 어렵게도 나오고 쉽게도 나오는 문제인데, 대부분 어렵게 나옵니다. 이게 진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를 태워요. 그러면은 그 중학교 때 배우시지 않았나요? 물질을 연소시키면 H2O와 CO2와 그리고 빛과 열을 방출한다. 배우셨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연소시켰을 때 나오는 H2O, CO2를 얼마만큼 나오냐. 이걸 통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H와 C에 그리고 O는 이제 공급된 건데 뭐 나중에 뒤에 가면 설명해 드리겠지만 H와 C를 이용해서 O를 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O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 만약에 O가 포함되어 있다면, 네, O가 포함되어 있냐 없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의미가 있는 거고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우선은 이거를 문제를 푸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화학식량이죠. 화학식량이고 이거는 원자량일 겁니다. 화학식량. 이건 뭐의 화학식량일까요? 그렇죠. CO2의 화학식량입니다. CO2의 화학식량 44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CO2를 통해서 C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CO2 안에 포함된 C의 질량을 알아야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화학식량 분의 분자량을 해줘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건 12이기 때문에 44분의 12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18분의 2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거는 이제 H2O의 화학식량 18, H2의 분자량 2.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이거는 이제 수도 없이 풀 거기 때문에 뒤에서 문제를 개념 설명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고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 앞에 수능 출제 유형에 무조건 나온다고 했던 그 파트죠. 질량, 화학식량. 우선은 네, 뭐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연소 반응을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CH4가 있고 뭐 O2가 있고, 그러니까 개수는 일단 무시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H2O가 나올 것이고 CO2가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개수를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데 개수를 맞추죠 그냥. 네. 이제 미정계수법이라고 이거를 이제 개수를 맞출 때 뭐 이걸 A, B, C, D 이렇게 두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 방법을 쓰지를 않습니다. 이 방법이 솔직히 쓰는 게 맞아요. 이 방법을 써야만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엄청 많고 이 방법을 쓰면 정말 정석대로 푸는 거고 정말 좋은 방법인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이 방법을 하면 정확도는 높지만 시간은 확실히 느립니다. 이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일단은 뭘 봐야 될지 보입니다. 산소를 봅시다. 3개죠? 2개죠? 그럼 2와 3의 최소 분배수는 뭡니까? 6이죠? 그럼 6을 맞춰주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는 산소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 3 곱하고 그럼 6을 맞춰주기 위해서 얘가 2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4가 있구나. 근데 얘가 1이 있는데 얘가 5가 되려면 분수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냥 2가 있으니까 4가 필요하죠. 그럼 4를 곱해주면 되겠죠. 네. 뭐가 이상합니까? 아니죠. 그냥 1이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잠시만요. 뭐가 잘못된 거지? 잠시만요. 플러스 O2는 H2O가 나오고 플러스 CO2가 나오고
여기 생성물이 하나 더 있나? 제가 알기론 이거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그냥 더 편하게는 그냥 2분의 3 하시고, 아니다. 우선은 수소부터 맞춰봅시다. 1을 곱하면 수소의 개수가 맞죠. 산소의 개수가 4개가 되겠죠. 2개니까. 그러면 그냥 여기 2를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거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정계수법을 안 쓰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미정계수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주 나쁜 예를 몸소 보여드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까와 같은 실수는 눈 감아주셨으면 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꼼수 부리다가 실수를 하는 놈들은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정석대로 하는 방법과 제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꽃반응을 이용한 원소의 확인. 이거는 논술이나 면접에서 나올 것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풀이네요. 기다리던. 자, 아이고.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석유는 자동차와 항공기의 연료와 산업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맞죠?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증류라는 게 있고 분별 증류라는 게 있어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원유라고 합시다. 원유를 여러 가지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유소에 가도 휘발유가 있고 경유가 있고 등유가 있고 LPG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대체? 이게 다 원유에서 추출된 겁니다. 분별 증류라는 게 있는데 일단 우선 증류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증류는 뭐냐면 여러 가지 물질이 섞인 혼합물에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물질을 얻어내는데 이게 이 방법이 이제 끓는 점을 이용하여서 얻어내면 그게 증류예요. 네, 이제 분별 증류는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증류를 여러 번 하면 그게 분별 증류예요. 이 끓는 점의 차이가 별로 없어서 증류의 한 번의 증류로 자기가 원하는 물질을 쉽게 얻어내지 못할 때 분별 증류를 실시하는데, 그러니까 증류를 여러 번 실시하는데 그게 바로 분별 증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원유기가 있고 뭐 가열해가지고 이렇게 쓱쓱 올라가서 이렇게 쓱쓱쓱쓱 나오면은 그냥 뭐 분류가 되는 거고, 네, 증류가 분별 증류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에서는 뭐 휘발유와 경유와 LPG가 쓰일 것이고, 항공기는 뭐였죠? 등유인가? 증유인가? 헷갈리는데 잘 모르겠고, 우선은 석유가 사용되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O입니다. 수소는 플라스틱 합성고무. 자, 플라스틱 합성섬유 말이 됩니까? 수소로 만든다는 이게 플라스틱은 잘 모르겠는데 고무 합성섬유 보면 석유죠. 석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자괴감 들어 하실 필요가 없고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맞추는 것보다 틀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단지 시험 때문에 틀리는 게 안 좋다고 느껴질 뿐이지 틀리는 게 사실상 더 좋습니다. 그럼 더 많은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니까요. 틀리는 게 더 좋습니다. X가 되겠죠. 이게 석유입니다. 석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읽고 옳은 것은 O. 네, OX 퀴즈요. 네, 자, 화합물에 대한 저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냥 슥슥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자죠? 화합물이죠? 두 가지 맞죠? 그럼 오겠죠? 네, 다음 문제 보시면 원소는 두 가지이다.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아니라 원소. 원소는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실 텐데 그냥 이거 원소고 이거 원소고 두 개네 맞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얘도 원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데 그냥 호던수 물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봤을 땐 호던수 물질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호 한 개, 원소, 물질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겠죠. 호던수 물질이에요. 그게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세 가지죠. 그래서 X예요. 그럼 문제가 약간 애매합니다. 네. CH2O 뭐 이럴라 블라블라 화합물의 수는 4개이다. 화합물의 수를 보죠 한번. 우선은 이게 CH3OH인가요? 네. 이게 OH로 봐서는 약간 알코올 그런 종류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화합물만 보면 이게 화합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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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모르는 물질이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온결합 물질이 아니면 진짜 대부분 화합물이에요. 이게 예외가 한 가지 있긴 한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메테인, 물, 이산화탄소, 포도당, 산소 중 화합물의 수는 3이다. 네, 메테인 표현해보면 CH4죠. 물 H2O죠. 이산화탄소 CO2죠. 포도당 아까 적어드렸죠. C6, H12, O6죠. 산소 분자 상태의 산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산소라고 했으니까 O2겠죠. 네. 그러면 화합물의 수는 뭐냐? 이게 솔직히 원자 상태의 산소든 분자 상태의 산소든 상관없는 게 어차피 화합물이 아니에요. 얘는. 그럼 이산화탄소 물 3가지 3 맞네요. 그래서 답은 이게 틀렸었고 이게 아닌데? 이게 맞았었고 죄송합니다. 이게 맞았었고 틀렸었고 이게 제가 중간에 지워버려가지고 맞았었고 네 그래서 답은 OXO가 되겠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아이고 정답을 아이고 이거 그냥 솔직히 정답을 보시면 도움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답을 채점한 용도로 쓰시고 답을 뺏긴다거나 그러면 이거 문제집사 의미가 없어지죠. 네, 그런 짓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안 하시리라 믿습니다. XY4 자 여기서 정말 제 안 좋은 버릇이 나올 것 같은데 저만의 이 푸는 방법인데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죠. 객관식에서만 쓸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매우 부족한 방법이 있다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X, Y, 버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X, Y, 버 형태의 물질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메테인. 이를 그냥 메테인이라고 바꿔버립시다. 이 Y to Z. 아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일 일반적인 거. H2O죠. H2O라고 해버려요. 그리고, 이게, XYZ, XYZ. CO2라고 해버립시다. 솔직히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렇게 풀면 부정확하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CH4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CH4가 아니네요. 이게 여기 질량을 보시면은 12L일 때 2g, 3g이니까 얘가 3g인데 CH4가 제가 알기로는 16인데 얘가 18이니까 2대 3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NH4가 또 있겠죠. NH4는 18이니까 될 것 같네요. 네. 우선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선은 제 풀이가 이렇다는 거고, 정석적인 풀이를 알려드리자면 x, y 버 y2z가 있고 xz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x, y, z를 각각 x의 그 원자량은 x라고 하고 y의 원자량을 y라고 하고 z의 원자량을 z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x 플러스 4y는 블라블라고 2y 플러스 z가 블라블라고 x 이게 얼마냐 플러스 2z가 블라블라. 네. 그럼 이거를 그냥 식 3개 미지수 3개니까 연립해서 푸시면 되겠고, 그러면 x, y, z가 다 나오니까 분자량비도 구하실 수 있을 거고 원자량비도 구하실 수 있을 거고, x, y4 이몰의 질량은 뭐 이런 거 다 구하실 수 있겠고, 연립해서 구하시면은 다 나옵니다. 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장치에 물질 X를 넣고 산소리 충분을 공급하여 가열하면서 완전히 연소시켰다.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연소분석법 문제예요. 물질 46g 중 수소 원자의 질량은 A관의 증가한 질량으로부터 측구할 수 있다. A관 여기 나와 있죠? 친절하게 H2 옵스, CO2 옵스라고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를 복습을 해봅시다. 앞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보자. 오케이. CaCl2 NaOH가 있어요. 얘는 물을 흡수하고 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알아두세요. 이게 없이 얘를 넣은 관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솔직히 알 필요가 없는 게 얘를 앞에 둘 수밖에 없어요. 이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얘를 앞에 둘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얘를 앞에 둘 수밖에 없는 이유 뭘까요? 한번 다음 시간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X, X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면서 물질 X, X가 뭘로 이루어졌는지 안 줬는데요? 잠시만요. 네, 그거 안 줬네요. 물질 X가 무슨 원소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고, 물질 X 46mg 중 수소 원자의 질량은 A관의 질량으로부터 네, 말씀드렸죠? H2O의 질량을 바탕으로 H의 기량을 구한다고 맞죠? 맞을 것이고, 물질 탄소 원자의 몰수는 비관에서 흡수된 CO2의 몰수와 같다. 맞죠? CO2의 질량을 바탕으로 C의 몰수를 구하는, C의 질량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C가 1대2로 결합하잖아요. 1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건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험식, 잠시만요. 안 보이네. 실험식 X의 분자식은 C2H4O이다. 이거는 한번 봅시다. 자, 54g이죠. 그러면 H2O의 분자량 18이죠. 그러면 3몰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H2가 3몰 있다는 뜻이죠. H2의 분자량 뭡니까? 2죠? 2 곱하기 3하면 6이죠. 그러면 H는 6mg이 있을 것입니다. C류 X예요. C를 봅시다. CO2. CO2는 44의 분자량을 갖습니다. 2몰이 있겠죠. 88mg이니까. C는 원자량이 12입니다. 그러면 24가 되겠죠. 그러면 시료 안에 24의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가 연소분석법에서 물질은 C와 H와 O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만약에 다른 물질,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다른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태웠다면 다른 물질이 나왔겠죠? 안 나왔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30g이죠. 아까 H 6g, 탄소가 24g이었으니까 mg이었으니까 30mg이라고 하면 얘가 시료가 총 46g 있으니까 산소는 16g이겠죠. 16mg이겠죠. 그러면 6대 질량비로만 보면 6대 24, 6대 24대 몇이죠? 16이죠. 이걸 이제 분자량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뭐 수소는 수소 분자량 분자량이 아니고 원자량이죠. 원자량으로 나눠주시면 수소 원자량 1일 것이고 12일 것이고 16일 것이니까 나눠주시면 쭉 나눠주시면 6대 2대 1이 나오겠죠. 그러면 C2 H6O가 나오겠죠. 이게 이거 자체로 분자식인 이유는 실험식이라는 거는 이게 만약에 실험식이라고 칩시다. 분자식이 아니고 그러면 최소 C4 H12 O2 여야겠죠. 분자식이 최소. 근데 질량을 봅시다. 46mg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얘 화학식량을 보면 46이에요. 존재할 수가 없겠죠. 아이고. 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분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 답을 정리를 해보면 1번이 맞을 거고 네, 이거 다 맞네요. 네, 4번은 전원 정답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마지막이죠.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X2, Y2가 반응하여 A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A는 반응식의 개수이다. 네. 이거를 자료를 해석하는데 좀 오래 걸릴 텐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는 진짜 수능에서는 한 문제당 1분 30초에서 2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를 자료를 빨리 해석해서 빨리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봅시다. 일단은 실험 2를 봅시다. 실험 2를 보면 이게 11.2리터가 있었는데 그러면 2분의 1몰이 있었겠죠? 이게 지금 STP 조건이죠. 네. 있습니까? STP 조건이 아닌가? 여기 있네요. 기체 1몰의 부피는 20.4리터이다. 그러면 2분의 1몰 읽고 얘도 2분의 1몰 읽고 일단 실험 1만 봅시다. 1만 보시면 X2가 모든 질량을 소모했네요. 그쵸? 그 다음에 반응 후에 Y2가 0.5g이 남았고 전체 기체의 부피는 16.8리터이고 그리고 20.4리터가 있는데 22.4분의 16.8 계산해봅시다. 12 11.2 8.4 5.6 4.2 백 2.8 더 되죠. 네. 7로 나누면 4대3 그러면 얘는 4분의 3이고 상대적인 값이 1일 거고 보시면 좀 오래 걸리는데 다시 적어 놓겠습니다. 4분의 3 1일 것이고 얘를 보시면 달라요. 이게 부피가 다릅니다. 근데 얘가 2분의 1몰이 모두 소모됐을 때 X의 질량이 이만큼 남았고 이만큼 1몰의 기체가 생성이 됐어요. 여기서 유심하게 보셔야 될 건 이겁니다. X와 Y 반응식의 개수예요. 1대2로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인 즉슨 x가 1몰이 소모됐을 때 y는 2몰이요. 2몰이 소비될 것이고, 그쵸? 그리고 생성기체의 부피는 a몰이 나오겠죠. 봅시다. x2가 2분의 1몰이 소모가 됐어요. 근데 4분의 3몰이 생성물이 튀어나왔죠. 1몰이 생성됐을 때 a몰이 튀어나와요. 1대 a는 2분의 1 대 4분의 3. 그러면 2분의 1 a는 4분의 3. a는 2분의 3. a는 이상한데? 잠시만요. 뭐가 잘못된 걸까? a를 형성하는 우선은 그러면 xy2겠죠? a의 실험식이 라지 a의 실험식이 이게 2분의 1몰이 소모됐고 전체가 다 소모됐어요. 전체 기체의 부피니까. 네, 그러면 이걸 보죠. 아니, 어떡하지? 이 문제는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본 뒤에 이제 좀 더 제가 문제 풀이를 정리를 한 뒤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양파TV 1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우선은, 부가적으로 이 문제만 설명하는 문제를 올리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내로. 네, 우선은 오늘의 강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